여기다가 보존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지금 기한부 권리를 배우고 있는데 보존에다 동그라미 이게 가등기인데 요 가등기가 가능한 것은 가등기가 가능해 정시만 가능해 해종도 가능해. 그래서 가능케 해놓고 여기 해종은 안 된다 써. 해종은 해제조건부와 종기부 법률행위는 지금 당장 본등기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오른쪽에 미안한데 여기다 써봐. 종기부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종기부 좌동 이렇게 쓰여 있지. 귀찮으니까 나도 써버리니까 좌동. 귀찮으니까 좌동 썼는데 왼쪽에다 메모해. 좌동 밑에다가 거기다가 가등기 불가 이렇게 쓰라고. 불상 큰애기 아시겠어? 그러니까는 시기부와 종기부의 차이점은 시기부는 가등기 가능하지만 종기부는 가등기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자 정리해. 정지조건과 시기부 법률행위는 지금 당장 권리가 생겨 장래에 발생해. 그러니까 그때 본등기 해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때 본등기 해달라고 하므로 그때까지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지. 그 얘기야. 그래서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한이익의 존재에서 기한이익의 존재에서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이익이라 동그라미 쳐. 기한의 이익. 여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게. 기한의 이익이란 우리 소비대차 계약을 해. 은행으로부터 소비대차. 그래서 5월 10일 날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기로 해. 1년 후. 그러면 내년 오늘 2025년 5월 10일 날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기로 하면 2026년 5월 10일, 6월 10일까지가 기한이야. 이때가 돈 갚는 날이야. 그럼 이때까지 잘 들어.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아니 5월 10일 날 1억 빌리면서 기한은 채무 이행하는 날은 6월 10일이야. 그럼 6월 10일이 도래할 때까지는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그런 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채무 이행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에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면 채무자는 꼭 6월 10일 날 갚아야 돼? 미리 갚아도 돼? 근데 채권자는 미리 갚아라 하면 돼? 안 돼? 값을 요때 받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고 그래.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 이행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면 은행도 매달 이자 받아 안 받아? 받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은 둘 다 있어. 채권자에게도 있고 채무자에게도 있다고. 그런데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는지 채무자에게 있는지 애매하대. 애매해. 그러면 그때는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 동그라미 쳐. 그래서 거기다가 1번에 기무추 동그라미 쳐. 기한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을 추정해? 간주야 추정이야? 기무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채무자는 아까 설명했지. 내년 6월 10일 날 돈을 갚기로 한다. 그럼 미리 갚아도 돼? 안 돼? 그걸 기한의 이익의 포기라고 그래. 미리 갚아도 된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포기 동그라미 쳐. 여러분들 포기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리고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다. 포기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다 있다고 이렇게 기한. 포기 나오면 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나오는데 3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어. 여기 봐. 돈을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여기다가 건물에다가 이렇게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 그리고 6월 10일이 2026년 요때가 변제기야. 변제기. 기한의 이익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 이 건물이 요때 지진으로 건물이 멸실이 되어버리면
이때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은행은 내년 1년 후에 6월 10일이 되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지. 그렇기 때문에 갑은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면 담보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즉시 돈 내놓으시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걸 배우자는 거야. 페이지 73페이지로 가. 교재 73페이지에 자 73페이지 위에서 양가로 9번 보면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수단 나오지? 거기다 별표 5개를 해. 그러면 저당권에 이제 오늘 오후에 수업이 없는 날 아니야. 그러니까는 3시까지 할지도 모르니까 참고 있어. 자, 잘 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잘 봐.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멸실되었대. 근데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돈 내놓으셔. 즉시 변제 청구를 한번 즉자 동그라미 쳐봐. 즉자. 즉시 변제 청구 나오지? 거기에 누가 침해했을 때 그런 수단이 생기냐면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 그런 수단이 생겨. 그다 동그라미 쳐봐. 채즉 밑에다가 즉시 변제 청구는 누가 침해했을 때라고 써서 채무자 침해. 오케이? 채즉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당물 보충 청구는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다. 저당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다. 그래서 자 이거 봐. 채즉 설보.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설보로 동그라미 쳐.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설 이렇게 보. 설보. 설보요. 설보요. 자, 잘 들어봐.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 자, 이해했지? 여기 한번 봐. 여기. 그러면 이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면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지진으로 멸실되었대. 지방 지진으로. 그럼 에어봐. 채즉 채무자가 침해한 것이 아니지. 채무자가 침해해야 즉시 변제니까. 지금 지진으로 멸실되었으므로 채무자가 침해한 게 아니지.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갑은 즉시 변제 청구해 못해.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 내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채무자가 돈 갚을 방법이 없으면 꼭 전라남도 오늘 또 가족 그 어디 저 여수인가 어딘가 차 몰고 가서 남자 하나가 고등학교 2명 아들 그리고 집사람 해서 차를 몰고 바다에 쭉 빠져서 죽어버리고 자기만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꼭 그놈이 또 전라도 놈이라서 그냥 가슴이 아프네. 말길 못 알아들었네 아직.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겠어. 목 매버리겠어. 목 매버림으로 저당권자는 돈 받을 방법이 없어. 지금 알아들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여기서 특약을 해. 계약을 할 때 만약에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돈을 변제하기로 한다 할 수 있어 없어? 그것이 다시 기한으로 넘어와 빨리. 지금 페이지에 거기에 63페이지 보면 3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오나? 거기다 메모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다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지진으로 멸실될 때 지진으로 멸실되면 문다경 네가 알아서 써봐. 뭐라고 했어 이 오빠가? 또 뒤에는 받았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지진으로 멸실이 되면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이거 특약이야 특약.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이제 지진으로 멸실되면 즉시 변제하기로 이 특약이 정지조건부 특약인지 형성권적 특약인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특약이 이해해야 돼.
정지 조건부는 여기 봐. 정지 조건부는 그날이 오면 효력이 발생하지. 자, 만약 이 특약이 정지 조건부 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지진으로 멸실되면 즉시 돈을 갚아야 돼. 그런데 그 특약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형성권은 이해해야 돼. 형성권은 의사표시해야 효력이 생기지. 취소권은 취소권 갖고 있을 때 말해야 취소한다 해야 무효가 돼. 가만히 있어도 무효가 돼. 그래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되어 있다면 의사표시 있어야 돼. 즉시 효력이 생겨. 그런데 둘 중에 하나인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1번으로 했는지 2번으로 했는지 애매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외워버려. 기형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정추다, 기형추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이고 참 잘 잤다. 자, 문제 보자. 무슨 뜻인지. 밑에 문제 1번에 2번 봐. 틀리기 쉬운 지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 특약에는 몇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것인지 애매하면 정추여, 형추여. 그럼 형추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했다면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겨, 없어도 효력이 생겨. 그걸 물어보니까 주의하시라는 게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2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력이 생긴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런 거. 형성권적 특약은 그러니까 자, 그래 형성권적에다 밑줄 그어봐. 형성권적. 그럼 형성권적 이런 말이 나오면 형성권처럼 그런 뜻이야. 형성권처럼. 그럼 형성권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러니까 형성권처럼 의사표시 있어야 특약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라고. 자, 다 배웠고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교재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교재 12페이지. 12페이지 갔더니 6번 봤더니 이제 빨리 펴. 여기 기본서 쭉. 이제 12페이지 갔더니 6번 봤더니 무슨적 효력이 나와. 그래 형성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이다 그 말은 즉시 이런 뜻이야. 형성적 효력이다 이렇게 즉시 이렇게 써봐. 즉시. 그러면 양가로 2번 형성권은 야, 형성 이런 말에 나오면 즉시인데 형성권은 권리 행사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밑에 3번 봐. 형성 판결.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으로 빨리 눈이 와봐. 그럼 형성 판결은 즉시 효력이 생기지. 판결 있어야 그런 뜻이야.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읽어본다. 시작. 그래. 그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 없어도 효력이 생겨. 그의 의사표시 있으면 즉시 특약의 효력이 생기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형성권적 특약으로 했는지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했는지 분쟁이 생겨. 그럼 분쟁이 생기면 기형추여, 기정추여. 그래서 기형추로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우리 민법에 여기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특약이
나오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중개사 기출 문제가 훨씬 좋아. 중개사 기출 문제를 많이 보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조건과 기한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물권 총칙 공부할 거예요. 물권 총칙 들어가고 저당권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제 또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것만 해봐. 오늘 조건 나오면 자 해봐. 시발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없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소구표 나오면 항상 괴롭히잖아요. 소구표 유무에 일단 소구표 있는 경우를 통째로 외워야지. 무권토 취취회 이렇게. 그러니까는 무권토 취취회니까 무권토 취해니까 여기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이거 조건 여기 안 들어가니까 소구표 없지. 근데 조건은 소구표가 없는데 특약에 의해서 소구표 인정하기로 하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여기는 조건은. 근데 기한에는 소구표가 없지만 여기 안 들어가니까 다시 한다. 무권토 다시 무권대리 행위 토지거래 허가 취소 취득쇼 해제 이런 건 소구표가 있지만 여기 안 들어가니까 소구표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소구표 있는 거 요것도 기초로 삼아. 맨날 소구표가 나오면 괴로워하지 말고. 그럼 무권토 취취해 안 해? 취취 여기 해는 해제 조건이야 해제야. 여기 해제오고 해제 조건은 다르잖아. 그러면 조건은 여기 안 들어가지. 소구표 있어 없어? 없지. 있다고 우기면 사람이요. 무권토 취취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 봐라. 무효가 되면 효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소구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조건과 기한은 없다니까. 조건과 기한은. 다만 조건은 원래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소구표 있어야 맞는데 없는 것으로 해놓고 특약에 의해서 인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또 그것도 어렵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무권토 취취 안에 조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소구표 없지. 근데 소구표 있기로 하면 있을 수 있고 기한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기한은 소구표 인정 특약 자체가 안 돼. 외워봐. 조소는 있을 수 있지만 기소는 절대 없다. 이렇게 외워놓고 머릿속에 소구표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혀서는 말이 되겠어. 근데 그것을 항상 괴롭게 만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일단 자 해봐. 시발정발 해소 소 있어 없어? 소구표 없지만 자 조건은 특약에서 소구표 있을 수 기한은 특약에서 소구표 있을 수 없네. 같이 외워. 그 다음에 자 해봐. 기해무 불정무 그리고 기정유와 불해는 조건 없는 유효 이렇게 반대해놓고 그 다음에 외워봐. 기무추 기영추 그렇게 외워놓으면 그 중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오지선다해서 시험 문제 풀으라고 하지 그럼 그거 있는가 찾아. 그게 시험 공부니까. 근데 그거 있는가 찾지도 못하고 1번 갖고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서 씨름보고 앉았어. 착 주먹으로. 오지선다 중에 아는 지문 있으니까 넘겨서 그거 맞춰. 근데 왜 1번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서 연필 굴리고 앉았냐고. 모르면 빨리 다른 거 찾아보면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객관식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서 기해무 불정무 몇 개 외워놨지? 그럼 그 안에 5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거기가 숨어 있어. 그래서 그걸 외워놓으시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내일은 오후에 뭐 한다고 그랬죠? 등기법. 그래서 등기법 절차 하니까 이건 방법 없어. 그냥 따라서 하다 보면 아는 것이야. 수업 시간도 여기 봐라. 수업 시간 안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새롭게 뭔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몰라 이렇게. 근데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미안하거든. 머리가 미안해져. 머리가 자기가 모르는 거 미안해지니까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학습 효과야. 학습 효과. 고생하셨습니다.